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이야기입니다. 오늘 경매는 K옥션의 메이저 경매입니다. 6월 25일 K옥션이 메이저 경매를 엽니다. 메이저 경매는 좀 규모가 큰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경매이고요. 온라인 경매는 1억 원 미만의 작품부터 거래되는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도 있고 아니면 몇백만 원 이하 몇십만 원 작품도 거래되는 위클리 온라인 경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경매가 그래도 좀 더 비중이 크니까 흥미로운 작품들, 얘기거리도 많아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월 25일에 열리는 K옥션 메이저 경매에는 총 90점 83억 원어치가 나옵니다. 잘 아시듯이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술 경매 시장도 조금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경매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좋은 작품들이 좀 더 좋은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그 숨은 옥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K옥션 경매 도록 표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매 도록의 표지 작품이 뭔지는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이 경매 회사가 힘줘서 출품하는 것인 만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영국 작품이 이번에 K옥션 경매의 표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1976년작 워크. 유영국 선생님은 1916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김환기와 거의 같은 시대의 동급의 한국 추상미술의 개척자인 작가입니다. 근데 유영국 작가는 상대적으로 김환기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시장에서의 가치가 발굴되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근이 가능한 작가입니다. 유영국은 2016년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탄생 100주년 전시가 열렸는데 그 전시가 정말 많은 화제를 끌어모았습니다. 유영국 작가가 재작년에 열렸던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서도 작품을 선보이면서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까지 각광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국제 갤러리가 오랫동안 전속 갤러리로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페이스 갤러리 그리고 한국에서는 PKM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좀 더 활동 폭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갤러리 개인전도 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시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유영국이라는 작가. 색채를 정말 잘 다루고 색채를 다루면서 소재는 항상 자연, 특히 산을 주제로 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작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번에 아트부산이었나? 제가 올해 초 아트페어를 갔더니 요만한 2호짜리 작품이 2억 3억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매에 출품된 작품이 10호 크기의 캔버스의 유체로 제작된 1976년작인데 시작가가 4억입니다. 추정가가 4억에서 5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K옥션은 조금 힘줘서 준비한 작품들이 한국의 에이지그룹입니다.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 아방가르드 협회는 1969년 말에 등장을 한 한국 화가와 조각가와 평론가, 이론가들의 모임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들이 추구한 것은 새로운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 9월에 결성돼서 본격적으로는 1970년부터 이제 전시를 선보이면서 75년까지 가장 전위적인이라는 말을 불어로 바꾸면 아방가르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앞서가는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미술을 추구했었던 그 운동을 아방가르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작가들이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고 또 그보다 앞서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던 한국의 실험미술가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과 많이 겹칩니다. 거의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요 작가로는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혹시나 빠뜨리면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립회원에는 곽훈 비롯해서 김구림, 김인환, 김차섭, 김한, 박석원, 박종배, 서승원, 신학철, 신문섭, 오광수, 이승조, 이승택, 이일, 이태현, 최명영 거의 끝나갑니다. 최봉현, 하종현까지 이 작가들이 주축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로 화가, 그래서 한국의 마스터급으로 등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K옥션 경매에서는 이 에이지그룹의 작가들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데
이를테면 최명영 작가입니다. 자, 아방가르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방가르드는 기존의 미술이 택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새로운 실험성의 접근 방식으로 택했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최명영 작가의 작품은 이거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라 지워지고 남은 부분이 그림이 된 작가입니다. 신기하지? 최명영 작가는 작품 제목이 평면 조건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뭔가 실험적인 방법으로 평면에 그리는 회화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작가는 그리는 게 아니라 지우는 것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화폭에 어떤 색깔이 있었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뭘로 보여요? 하얀 바탕에 연갈색, 황토색, 베이지색 같은 저런 붓질을 이렇게 툭툭툭 던진 것 같이 혹시 보이십니까? 이건 사실 그린 게 아니라 지운 작품입니다. 약간 연갈색 혹은 베이지색처럼 보이는 이 색상은 원래 밑바탕에 깔려있던 색깔이고 작가는 흰색으로 이걸 하나씩 방향을 달리하는 붓질로 지워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남았을 때 우리가 보는 거는 지워지지 않고 남은 부분을 색을 칠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런 회화를 인식하는 방법과 조건들, 그래서 이 작가는 평면 조건이라는 작품을 계속 이어오면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명영 작가는 동시대 활동했던 다른 작가들과의 연령이나 화업, 그림을 통해서 쌓아온 업적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대가 좀 합리적이고 아직까지는 좀 접근할 수 있는 편인데요. 추정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입니다. 40호 크기의 작품이고요. 작가님이 1941년생인데 그분의 연령과 여러 가지 업적으로 봤을 때는 싼 편입니다. 최근에 거래됐던 최명영 작가의 평면 조건들 경매에 나왔던 이력만 보더라도 2022년에 나왔던 작품 80호 크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경매 출품 작품하고 비슷한 크기인데 1억 6천만 원에 팔린 적이 있고요. 비슷한 때에 또 다른 작품 1억 3,800만 원에 거래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최명영의 작품 시리즈 중에 이제 등식 시리즈가 있었고요. 요거는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둘 다 1억 3천만 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가격선이 조금 안정되게, 그러니까 대학 입시 때 우리가 하향 안정 지원하듯이 조금 추정가를 낮춰서 잡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실험 미술을 대표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은 이강소 작가신데요. 1943년생이시고 지금 이강소라는 이름을 검색해보면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가 많이 소개될 겁니다. 이강소 작가는 최근에 글로벌에서도 탑5 안에 드는 대형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에서만의 거장이 아니라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어깨 힘주는 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소 작가의 작품, 제가 예전에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이 그림 보면은 오리를 그리셨나? 그리고 실제로 이강소 작가의 별명 중에 오리 작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리를 그리셨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영감을 얻었던 곳은 호수 위를 떠다니는 오리들을 보면서 스쳐가는 한 찰나의 풍경을 머리에 인상으로 담았지만 이강소 작가는 그리려고 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 속에서 그냥 몸의 움직임이, 그냥 기운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것 역시 얼마나 실험적입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걸 그려야지, 잘 그려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리는, 그러니까 의도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 작가는 최대한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그려지는 대로, 기운이 만드는 대로 하려고 했었고, 특히 작가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린 것보다 당신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현대미술의 중요한 가치인 관객과의 그 교감과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출품된 건 회화지만 지금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작품들 중에서는 조각 작품이 많이 눈을 끌더라고요. 잭슨 폴럭 아십니까? 미국의 액션 페인팅의 거장인데 잭슨 폴럭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붓으로 그리지 않고 물감을 뿌리고 이게 흘려서 만들었는데 이강소 작가는 조각계의 잭슨 폴럭입니다. 조각을 보통은 빚고 다듬고 깎아서 만드는데 이강소 작가는 손으로 빚지 않고, 즉 의도하지 않고 어떻게 조각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죽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던져서 내 손에서 떠난 이후 날아가서 어디에 이렇게 철퍼덕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조각을 추구했습니다. 회화와 같은 원리죠. 스스로 그려지는 그림이 되기를 바랬고 스스로 만들어지는 조각이길 바랬고, 그리고 그 비정형적인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형태를 보면서 관람객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것까지가 작품의 완성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심오하죠? 이강수 작가는 사실 지금 이 가격이면은 시작가 9,500에서 최고 추정가 2억 원 정도까지 잡혀 있는데, 사실 갤러리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더 비싸요. 그래서 이번 경매에 나온 작품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는 돈이 없지만, 이강수 작가의 최근 경매 내역을 한번 보시면은 2023년에 거래된 작품 중에 무죄인 작품 89년작인데, 물론 오리를 잔뜩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가에게는 이게 오리 형태를 그린 게 아니라 오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작가는 꼭 오리를 그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죄라는 작품이 3억 1천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몇 점들 여러 작품들이 2억 원 안팎에서 거래됐던 최근 경매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9,500만 원 정도 낮은 추정가가 잡힌 작품은 저는 매력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로팍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 보더라도 다들 80년대, 90년대 작품들, 과거 작품들이 많이들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작품도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0호 크기인데 또 이거 다 보시죠. 뭘 그린 것 같습니까? 산과 바람? 그러니까 이강수 작가를 타데우스 로팍의 로팍 사장님이 왜 선택했을까요? 서양화의 도구와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더없이 동양적입니다. 동양적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철학까지도 동양. 옛날에 도덕 시간에 이기, 이원론 이런 거 배웠는데 나는 그런 기와 원리만이 남아있는 그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산을 그린 것도 아니고 바람을 그린 것도 아니고 작가는 그냥 그 순간의 기운을 담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 추정가 8천에서 2억 5천으로 설정된 작품입니다. 자, 아방가르드 작가는 도대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가? 제일 재미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또 이건용 작가입니다. 이건용의 바디스케이프 76-1-2016. 이건용 작가는 바디스케이프라는 이 연작을 1976년에 완결했습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한 세트를 다 만들었는데, 자, 어떤 그림이냐? 아까 제가 이강수 작가 의도하지 않고 그리려고 했죠. 최명영 작가 그리려고 하지 않고 지우려고 했죠. 이건용 작가 마찬가지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버리려고 노력을 했고, 앞이 아닌 뒤에서 한번 그려보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캔버스에 뒤에 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앞이 안 보이니까 캔버스 뒤에서 이렇게 그렸겠지. 요만큼 다 그렸으니까 캔버스를 접고 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연작에서 나온 시리즈가 요 작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용 작가는 왜 그렇게 그렸느냐? 우리 몸을 어떤 조건 하에 제약을 두고 그 제약의 상태에서 그리는 것. 보통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자신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작가는 거침없는 표현보다 그 표현의 제약의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몸의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1970년대는 군부 정치 하에서 작가들이나 혹은 문학인, 예술인들이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 역시도 옴쭉달싹 못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말로 할 길이 없어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팔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리게 애를 쓴다거나, 혹은 이렇게 내 팔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것만큼만 이렇게 뻗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개념을 담아서 만들고 있는 최근의 작품, 이 작품은 이제 2016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 뒤에 2016이라고 번호가 붙었습니다. 추정가는 5,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작가는 페이스 갤러리 전속 작가여서 뉴욕에서도 전시하고 해외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명성과 가격을 함께 올리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이 2점인데요. 역시나 비슷한 시기에 그린 작품. 요거는 이제 캔버스에 아크릴로 그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몸의 움직임의 반경을 제약한 상태로 그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 거래됐던 경매 내역을 제가 또 찾아봤더니 주로 이제 2억 5천만 원 안팎에서 거래된 내역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크기가 100호 크기라는 거 감안하시고, 이건영 작가 작품 중에서 미술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건 저 하트로 보이는 저 바디스케이프 76-3 시리즈인데, 저거는 작가가 팔이 뻗을 수 있는 반경만큼 이만큼. 그렇다고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고요. 작품 앞에서 옆으로 선 상태에서 이렇게 뻗으면 반의 하트가 만들어지고, 또 반대로 몸을 돌려서 또 이렇게 그리면 또 절반의 하트가 그려지는데, 그냥 팔을 쭉쭉 뻗었을 뿐인데 공교롭게도 그게 만들어진 모양은 사랑을 뜻하는 이 하트처럼 되어 있어서 작품이 곱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아방가르드의 또 하나의 작가가 신문섭 작가인데요. 이분은 조각가인데 어떤 조각을 하느냐, 조각은 의도해서 깎고 빚고 만들어야 조각인데, 이분은 그런 의도해서 만든다는 것보다는 자연이나 놓여져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인간의 의지와 의도를 최소화하려고, 그러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생태주의자 같은 저는 그런 느낌도 받곤 하는데, 그래서 작품 제목도 제시, 재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한 조각계의 거장입니다. 근데 이 신문섭 작가가 최근에 선보인 작품들이 회화 연작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파란색이 참 고운 이 작품들도 사실은 작가의 조각에서 담고 있던 개념들을 그대로 옮겼다고 할 수 있는데, 신문섭 작가가 경남 통영이 고향입니다. 바닷가 출신이고요. 실제 지금 작업실도 바닷가에 있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배를 하나 통째로 이렇게 버려진 나룻배를 가지고 소재로 또 작업을 한 적도 있는데, 바다를 계속 보노라면 파도가 오가는, 끝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파도를 보면서 저렇게 끝없이 반복적인 붓질을 통해서 저런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마치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쓸려오고 파도가 쓸려오는 것처럼 저 물감이 왔다 갔다 한 흔적, 그래서 저 경계면을 보면은 물감들이 밀려서 이렇게 하나의 층위 같은 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곱습니다. 물론 신문섭 작가가 고운 예술, 예쁜 작품을 추구하는 건 아닌데, 작가가 살아온 삶 그 자체,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 지향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림이 되는 것 같아서 전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추정가는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출품이 됐고요. 작가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글로벌로 많이 확장돼서 이제 뉴욕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분점을 두고 있는 베로탕 갤러리 전속 작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뉴욕 베로탕에서 개인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경매에는 이번엔 한 점밖에 안 나왔는데, 최근 경매에서 거래된 내역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K옥션 경매도 흥미롭습니다. 사실 경매를 자주 많이 보다 보면 경매에 출품되는 주 작가 리스트가 딱 보이거든요. 그래도 많이 보고 다양하게 경험할수록 좋기 때문에 공짜로 볼 수 있는 전시, 프리뷰 가서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간 김에 한국의 주요 화가들, 물론 근대미술가들, 박수근, 천경자 작품도 물론 만날 수 있고, 제프 쿤스나 해외 거장들도 만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197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한국의 아방가르드 작가들도 찾아서 만나보시면 미술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술 공부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오르는 작가입니다. 이거 나중에 내 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고 땅을 치지 마시고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